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요셉 학생의 숙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두 가지 고쳐져야 될 것들이 있죠. 틀렸는데 맞았다고 하는 부분 고쳐져야 되고, 들리는 소리 최대한 따라서 말해야 되는 부분 이거 있습니다. 머리에서 뇌로 향하는 출력을 하지 않으면은 말이 늘 방법이 없어요. 말이 안 늘면은 영어가 축적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 틀렸는데 맞았다고 하는 경우 이거가 이런 식으로 숙제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저는 그걸 계속해서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고쳐지지 않아서 저는 숙제 첨삭을 아예 안 하기로 하고 있고 안 하기로 했고 그 학생들에 대한 숙제 첨삭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못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못하는 거는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안 하는 거는 고칠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 입장에서 그런 수업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보죠. 몇 개 정도인지 20개, 14개면은 적은 양이죠. I am 이게 처음에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셨을 때 아이가 비교급에 대한 거를 이해를 잘 못하는데 배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more smart. 뭐라고요? I am more smart. I 음, I I am smarter. I am smarter.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왜 more smart가 아니라 smarter인지는 배워야 될 부분이네요. 수업에서 다루든 아니면 숙제에서 편성을 하든 둘 중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수도 있고 Did you go to school with your friends today? Yes, I go went to school with my friends today. 두 번 눌렀을까요? 왜 Today. 그냥 넘어가지? 프레임 단위로 보면은 그냥 넘어가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마우스가 튀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만큼에서 튀는데? 모르겠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I I am smarter than you. I am smarter than you. 됐죠? What time did you go to school today? I went to school at 8:30. I 맞아요. went to 이렇게 말하면 school at 돼요. 8:30. 잡혀가고 있어요. 이게 문장 틀린 거를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I am smarter than you. 잡혀가고 있죠. I am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more smart가 아니라 smarter인지에 대한 설명은 정확히 안 돼 있어요 아직. smarter than you. Can you answer? 그렇다면 그냥 지금 뭘 더 많이 봐주는 것보다 확실히 나와 있는 걸 봐주는 게 낫겠네요. 여기에서 일단 아이가 보내온 게 있는데 6월에 15일자로 와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15도 아닌데 사실상 16일에 보낸 건데 15일자로 와 있는 게 있어요. 6월에 15일짜리 두 번째 파일로서 편성을 하고 이걸 열어서 볼게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죠. 통계를 보면 지금 60개니까 한 3일 정도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는 양들 보면 46, 7복습에 31에 53. 그렇게 많지 않아요. 충분히 할 만하고 아이가 소화를 잘 시키고 있어요. 야, 이렇게 나오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smarter와 smart를 구분하는 기준, 그 기준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이해는 수업에서 시킨다고 해도 숙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R, or, 구분법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어딘가에 나올 거예요. 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보자면은 이걸 이해 가능한 한 방의 표로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음절수 문제인데 이거잖아요. 어째서 그런가? 이름절 형용사, 이음절 형용사인데 뒤에 y로 끝나거나 e로 끝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면 되겠네. 이거를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 음절 구분이라고 쓸 것이고 여기에다 하나씩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맞춰낼 수 있으면 돼요. 음절수랑 이런 거를 하나씩 구분을 줄 텐데 여기에다가 앞에 어떤 케이스에서 이렇게 되는지를 말해주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름절부터 시작을 해요. 이름절 형용사가 여기까지였죠.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이만큼 요만큼이 이음절 형용사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가 삼음절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이 불규칙이고 그 다음 얘네가 이제 불규칙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내가 써주면 아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름절 형용사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걸 다 붙여놓으면 되나? 얘는 약간 경우를 달리해야 돼. 얘는 아니야. 머지 빼고 이만큼을 다시 머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tangled, tangled. 얘는 차라리 빼는 게 나아요. 혼선을 빚는단 말이야 얘네 때문에. 얘네는 뺄게요. 요만큼이 작은 게 더 낫습니다. 학습에는. 그리고 나머지 단어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패턴인지 해서 나아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음절인데 끝 마지막 이 마지막 스펠링이 y이거나 이면 뒤에 er이 붙어요. 이렇게 되고 이름절은 무조건 er이에요. 무조건은 아니지. 그 불규칙이 아닌 이상 이름절 형용사의 경우엔 불규칙 변화가 아닌 이상 뒤에 er이 붙는다. 그
그 다음에 3음절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more 붙는 거예요. 3음절 이상인 형용사는 앞에 more이 붙는다. 불규칙 형용사는 이건 불규칙 변화 형용사의 경우에는 익숙해지는 수밖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또한 어레인지에 있을까? 텍스트에 있네요. 이렇게 해서 맞추도록 하자. 분류가 되고 얘네들은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전부 다 가운데로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그림 파일화 시켜야 돼요. 이거 작업은 내일 이어서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좀 아이에게 소리까지 담아서 다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저장해놨는지까지 다 기록을 해놔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고 얘네들은 하나씩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줘야 될 게 제가 안케 추가한 건 없죠. 그럼 내일부터 좀 저런 것들이 들어갈 것이고 형식 구분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